안녕하세요. 5월 17일 저는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왔습니다. 여기 울산 시립미술관에 한국 근현대 미술을 되돌아보는 큰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 근현대 미술의 흐름. 우리 마침 여기 최홍기 관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관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울산에서 이게 큰 미술사적인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대울림전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미술 작품을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또 생각하고 있는 거에 일치가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데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미술사가 어떻게 흘러오는가, 크게 흘러온 그 객관적 흐름을 먼저 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좋아하게 되는가를 살펴봤을 때 그때 그 예술이 주는 감동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미술이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도 전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20세기 한국 미술 한번 총체적인 흐름을 한번 전시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한국 근현대 미술 흐름 시대 울림이라는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우리 20세기의 흐름이 개화기가 있었고 일제시대 침략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방과 6.25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도 국가를 세워가지고 산업화 근대화로 발전하는 시기가 있었고 또 발전의 끝에서 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이런 민주화 시기가 있었고 지금 그 시기를 모두 다 극복하고 지금 복지사회고 선진사회의 새로운 길이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의 역사를 시기별로 또 주제별로 테마별로 4가지로 나눠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일부 전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일부는 일단 우리가 개화기입니다. 개화기고 우리 전통을 가지고 살던 우리 선비들이 새로 개화의 물결에 부닥치게 되고 이 개화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요. 개화 자체를 부정하고 개화 세력을 막으려고 했던 이런 위정척사의 그 수구파가 있는가 하면 그 개화의 세력을 온건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거를 합쳐서 나가는 온건개화파가 있고 아니면 또 이 새로운 흐름이 더 중요하니 급진적으로 바꾸려는 급진개혁파가 있고 이런 다양한 부류의 그런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 20세기 초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맞이하던 시기에 그림들은 어땠나, 그 감정들은 어땠나를 이 작품들이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네, 이 작품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건 그 당대의 민영익 선생님 작품인데요. 민영익 선생님 그 민비 가문의 그 종손으로 양자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민비는 그 자기 집 종손의 후계자기 때문에 그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민비가 당시에 온건개혁파 세력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온건개혁파 세계의 대표적인 그 리더였다고 할 수 있죠, 민영익 선생님. 근데 민영익 선생님이 그 전통적인 이 난을 잘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을 잘 치신 분이 추사로부터 시작돼서 석파 이하응, 석파란이 유명했고 그때는 난도 이렇게 호를 갖고 그 훌륭한 사람은 지금 양식을 불러주듯이 그 호로 난에서 운미란을 굉장히 뛰어난 난으로 당시부터 알아주었고요. 이 난의 흐름 하나가 이 줄기 하나가 이렇게 커져나가서 가느다라지면서 다시 굽혀지면서 바람에 이렇게 뜨는 듯이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지는 이 묵선 하나의 그 움직임과 떨림을 모두 다 담는 이런 경지를 보여줬던 겁니다. 되는 거 아닌가? 네, 여기 2부 성장과 모색입니다. 네, 우리 그 2부 전시 얘기 좀 계속 해주시죠. 네, 일부 우리는 그 개화기의 혼란과 그 일제시대의 강점의 아픔 속에서 기어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해방은 순간적으로는 너무나 환희의 기쁨이었지만 그것은 곧 나라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또 갖고 오는
한국 전쟁을 겪어야만 되는 더 큰 혼란과 아픔의 시대였기도 합니다. 이 아픔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작가들이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험난해도 잊지 않는 그 순수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랄까, 인간에 대한 믿음, 신뢰를 견지하면서. 네, 여기 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작가들 작품이 보이는데요. 네, 여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의 20세기는 온 국민이 알겠지만 한국전쟁이라는 전대문 이문의 세계사적인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참 말도 꺼내기 싫은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 이중섭 작가 역시 그 전쟁의 고통 속에서 피난을 해야만 됐고, 그래서 제주도까지, 이영만리 제주도까지 넘어가서 제주도에서 그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기르면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일본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다고요. 그러면 홀로 남은 이중섭이 그 외로운 제주도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새가 서로 쌍으로 나르면서 사랑을 나눈, 새도 저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나는 어디 땅 칠 데가 하나 없구나 하는 그런 강한 아픔을 저렇게 아름다운 새의 날갯짓으로 표현한 겁니다. 슬픔과 기쁨이 이렇게 모순적으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미학, 이게 우리 한국 전쟁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뒤에 그 치열한 그 전쟁 속에서도 살아가야 됐던 우리 민중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관심도 없고, 여자래도 몸도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은 오직 삶 그 자체밖에는 없는 아주머니가 아주 돌처럼 굳게, 이 돌이 바로 우리 한국의 그 화강석 아니겠습니까? 돌의 나라, 화강석의 나라에 그 질감을 그대로 살려갖고 그 아주머니가 있는 거라고는 좌판 위에 수북히 쌓아놓은, 상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곡식을 놓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 버텨나가는 이런 모습을 박수근 선생이 그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길거리의 노상에서 무엇을 팔지 들고 나온 건 뭐든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파는 아주머니의 앞모습도 아닌 뒷모습, 그리고 그 뒷모습과 상관없이 또 저쪽에 뒷모습만 남기고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이 바로 전후의 폐허 속의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부는 주제가 실험과 혁신인데요. 네, 우리 3부 전시 얘기해 주시죠. 네, 한국 전쟁과 그 해방 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또 4.19 혁명을 거쳐서 또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정비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스템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생활들을 꿋꿋이 견뎌나갔던 우리 선조들의 그런 강인한 의지를 구상 또는 비구상의 형식 속에다가 담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3부 중에 좀 박석호 선생님 작품이 보이는데요. 네, 좀 알려주시죠. 우리가 보통 서양화 그리고 구상화 하면은 보통 명암법, 원근법으로 사실 그대로 그릴 줄 아는 능력을 한 대상 능력을 보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보이는 거는 탑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여기에 명암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입체적인 공간 감각도 사라져 있는 구상입니다. 그럼 이분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구체적인 물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체를 바라보는 자신의 느낌을 담고자 했던 겁니다. 그 느낌은 이 물체를 3차원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아픔이요, 삶의 고통이요, 겪어야 했던 그 많은 세월들이고, 또 자기처럼 이 탑 앞에서 같이 눈물을 해야 했던 수많은 동포들의 그런 아련한 아픔들, 이런 걸 같이 느껴서 자기가 느낀 느낌의 벽을 쌓아갖고 하나의 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체로서의 탑이 아니라 구상으로 그렸지만 구상적인 형태를 낳은 게 아니라 그 탑의 정신성을 담아낸 것이고, 이런 정신성은 오직 한국 땅에서 한국의 삶을 느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그려놓고 이 작가는 작품 제목을 탑이라고 안 그러고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환의 깊이를 이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이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부 소통과 요가 한번 1980년대 이후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우리 사부 전시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런 비상과 구상과 비구상이라는 이런 서로 대립적인 그러나 같은 맥락의 우리 60년대, 70년대를 지나서 이제 80년대를 들어서면은 미술 자체의 그런 구상, 비구상 이런 특징보다도 미술의 내용이 되는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그 활동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의 아픔들 이런 거를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더 중요시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민중적 감성, 민족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80년대 군사정권의 그런 혹독한 또 탄압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적인 민중의 삶에 동조하는 그런 미술들이 새롭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중미술, 민족미술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작품들이 이 코너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작품 전에 제가 그 이화여대에서 시사회 할 때 봤었던 작품인데요. 네. 이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 민중미술을 하던 시대는 80년대 말에 곧 민주화가 되고 달성이 되고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되면서 새롭게 새로운 민주사회의 꿈으로 변화되고요. 또 나라도 훨씬 더 개방적이 돼서 세계 여행을 자주 다니고 세계 문화가 직접 들어오는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처하면서 미술계도 이제 국제 비엔날레도 열리고 세계적인 휘트니 비엔날레 같은 한국도 오고 이런 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해낸 선구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백남준 선생입니다. 백남준 선생은 이미 그 이전부터 유럽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자신의 그 비디오 아트를 창시해서 그것을 알렸고 그 선구적인 이 미디어 아트 예술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남준 선생이 개척해온 평생의 삶을 다른 가장 오래된 TV다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로 엮은 작품입니다. 네, 변월령 한국 전쟁의 내용을 담은 우리 이수옥 선생의 폐허의 소울. 네, 장리수dom의 그늘의 노인, 국전 대통령상 수상 작품이죠. 근대 미술. 최재덕, 당시에 어떤 월북 작가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던 작가인데 다 지금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세덕 선생님, 유영국, 이성자, 고암 이응로 소설 작품집. 김용수 선생님 작품. 여기는 지금 조각이 함께 전시되고 있는데요. 송영수, 박석원, 문신, 최종태 선생님의 조각 작품. 일랑 이종상, 송영방, 또 최욱경 선생님의 좋은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수묵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남천 송수남, 서세옥,
민경감, 한국화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남정 박노수, 한만영, 김창렬 선생, 윤명로 선생님의 작품. 네. 전대진 선생님 작품은 굉장히 좀 작은 작품이지만 좀 독특한 이런 항아리 가족 이런 작품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신문서점의 이 작은 작품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네요. 우리 단색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서보, 네. 정상화 선생님의 분류, 하정연 선생님. 하정연 선생님의 작품은 배합법이라고 해가지고 물감을 캐머스 뒤쪽에서 앞으로 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을 해서 그 하정연 선생님의 배합법은 독특한 자기만의 양식을 일으키는 그런 작가입니다. 당나무 종이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정창섭, 네, 김태호 선생님, 안타깝게 얼마 전에 타계를 했죠. 우리 뭐 단색과 2세대 작가로 이야기하는 김태호 선생. 이 작품 뭐 제가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그런 김태호 선생님의 스타일과는 굉장히 다른 독특한 선생님의 작품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70년대 우리 극사실주의 하이퍼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았던 작가들의 작품이죠. 후용운의 돌, 한은성, 김용주, 네, 의자와 쿠션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던 지석철 선생님의 작품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설화, 전통적인, 민속적인 그림으로 유명했던 이만익 선생님의 그림. 네. 리얼리즘 조각이라고 할 수 있죠.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타계했던 구본주, 네. 심정수 조각작품, 네. 황재용 선생님, 실제 강원도에서 광부 생활하면서 리얼하게 살았던 우리 황재용 선생님의 작품. 네. 유근택 선생님, 우리 달라진 우리 생활 모습 담겨져 있습니다. 권순철,
네, 9번창. 독일 유학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현대 사진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했던 9번창 선생님의 사진. 금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대규모 9번창 선생님 전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박대성 선생님. 네. 지금은 경주에서 머무르면서 한국화. 최근에 미국의 순회전을 통해서 오히려 선생님의 그림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더 큰 평가를 받았죠. 선생님의 제주도. 박대 선생님은 거의 독학으로 화단이 입문해서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미술계에서 본인의 존재와 평가가 이루어진 작가입니다. 김병정 선생님. 생명의 노래. 네, 배영환 선생님 굉장히 독특한 작가이죠. 우리 알약을 가지고 이 노래 가사를 글자, 텍스트로 만들어낸 이런 작가. 한국의 비디오, 대구 출신의 박형기 선생님. 우리가 토종 비디오 작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비디오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박형기 선생님의 작품. 네, 우리 오윤 선생님. 또 오윤 선생님은 이 울산하고의 깊은 인연이 있죠. 그 부친인 오용수 선생님이 이쪽 출신이고요. (5월) 통일. 네, 오른쪽에는 안창 선생님 작품. 현실과 발언의 핵심이었었던 우리 김정은 선생님의 작품. 도시 속의 여성. 네. 좀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 좀 유무스러운 그림을 많이 그린 그 최수근 선생님의 작품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마주보는 개, 저 개 두 마리가 마주보면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 전시 보면서 이 유승호라는 작가를 여기서 다시 만났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이런 작업을 한 작가죠. 여기 보여진 게 전체적으로 산수이지만 이 안에 글자, 깨알같이 써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이런 작가. 성남미술상 수상작가로 이름을 올렸던 그런 작가입니다. 네. 80년대 말 신세대 작가로 급부상했던 우리 최정화, 이불 이런 작가가 있는데 이불 선생의 작품. 네. 파나이네요. 그 생선을 썩어가는 생선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산 시립미술관에 오셔가지고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망라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전시 강추합니다. 네. 베네치아 비엔날레 1995년도 한국관 개관 때 참여했던 네 작가 중에 한 사람 곽훈 선생님 이쪽 대구 출신이죠. 그분의 볼 시리즈 지금 서울 예화랑에서 32여수 패스사이즈 전에 지금 백남준, 곽훈, 김인겸 전시가 이루어졌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곽훈 선생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상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한쪽 벽면에 우리 근현대 미술사 연표가 상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 시작이 1902년 조속 즉 안중식의 고종황제 어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미술 단체 또 화가들의 활동 이런 것을 쭉 연표로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런 영상,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잡지로 이야기하는 서화협회 회복 1921년, 22년 두 번 발행이 됐습니다. 저희 1, 2권을 유일하게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조선미술전람회 선전. 지금 최장수 미술단체라고 얘기하시죠. 후소의 창립전 1936년. 얼마 전에 라메르에서 53회 후소의 전시가 열렸죠. 23회 선전 마지막 전시. 이 당시는 도록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팸플렛 앞에 표지 그림이 청전 이상범, 이인성, 김응수, 47년 조선미술문화협회전, 한국전쟁 때 후반기전, 네. 95년도 이중섭, 타계 1년 전이죠. 이래 모더나트, 안가주망, 압두엘, 한국 사실작가의 ST, 한국 아방가르드, 에꼴드 서울, 현실과 바로 한국 근대미술 자료죠. 사진의 새로운 경우, 사진 새 시작. 네, 이쪽은 백남준에 대한 도서, 팸플렛, 현대문학 표지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유명 작가의 그림이 표지로 선택이 됐습니다. 온보 김기창, 청경자,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나혜수.